하이, 한량입니다. 6월 마지막 주 한량존 영상입니다. 6월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 연설에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 상승률까지 남은 하반기 동안 두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 기대감으로 이번 상승 랠리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던 테슬라는 투자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주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고, 폴란드와 독일의 공급망 투자 의사를 보인 엔비디아도 차트 흐름상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6월 5주차에도 파월 의장의 연설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매파적인 의견을 유지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나 그룹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요.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타협이 되면서 무력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네요. 이벤트는 종료되었지만 다음 주 시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고점 구간을 형성하고 조정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진 차트를 기준으로 직전 고점 저항 구간과 지지 라인을 참고해서 녹색 박스 구간 정도의 위아래 등락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전망으로는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상고-하고 흐름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조선섹터 등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단기 추세의 핵심인 20일 이평선의 이탈을 위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난주 매매하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느끼셨겠지만 시장에서 지수 상승의 모멘텀이 될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의 흐름으로 볼 때 지수가 바닥을 잡는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는 재료가 있었는데요.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량존 영상에서 HBM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 쪽에 힘을 실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4분기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으로는 다가오는 7월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1분기보다는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HBM 수요의 증가로 올해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AI 관련주로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HBM 관련주 위주로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섹터의 방향성을 참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종목이고, 한미반도체와 프로텍은 차트 흐름상 신고가 갱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세스, 미래반도체, MK전자, 레이저셀을 포함해서 흐름이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다시 리튬 공급량 불안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지난주에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하는 몇몇 리튬 관련주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리튬 관련 종목들 흐름을 지켜봐야겠네요. 지난주에 현대차의 미래 투자 계획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차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은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력만 해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레이크 머트리얼즈와 한농화성, 아모그린텍을 포함해서 흐름이 좋아 보이는 몇몇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고요. 테슬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인 유라테크, 에스트래픽, 현대공업, 한국전자금융, 아모센스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지난주 고점 구간에서 하락하는 가격 조정을 보이다가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는 기간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조정을 받고 다음 주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횡보 구간에서 인위적인 하락 흐름을 만들어서 눌림목 흐름을 만드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흑연 공급 부족에 대한 언급으로 시장에서 흑연 관련주인 상보와 태경 BK 등 흑연 관련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흑연 관련주 이외에도 구리, 리튬, 알미늄 같은 원자재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흐름이 좋아 보이는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묶어서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보의 경우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라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 대금이 발생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눌림목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과 대창은 바닥을 잘 다지고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 재료를 가진 비추로셀은 신고가 갱신 관점으로 접근해보기 좋을 것 같고, 지오릿 에너지와 포스코엠텍은 전고점까지의 반등을 기대할 만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러시아 내부 분열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에너지 공급 국가의 러시아의 내부 분열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해서 증시에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푸틴의 리더십 불확실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전체적인 하락 장세가 만들어지고, 반면에 천연가스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만 강세를 보이는 시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시장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러시아 내부 이벤트의 영향을 생각해서 천연가스 관련주인 GSE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SY, 금강공업, DR텍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년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며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폐기물 관련주와 홍수 관련주, 그리고 수도 관련주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장마라서 관련주들이 한 번쯤 시세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서 장마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장마 테마는 제 경험상 잠깐 반짝이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DX와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흐름이 좋아 보이는 몇몇 종목들을 개별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포스코 DX는 최근 기간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차트 흐름상으로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최근 조선 섹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황에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아이폰 C타입의 충전 단자를 채택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재료는 이전에도 있었던 재료라 신선함은 조금 떨어지는 재료네요.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신화콘텍이 있는데, 재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최근 시장에서 그럴듯한 좋은 재료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수의 흐름상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매매 잘하셔서 6월달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